안녕하십니까, 원파베르 윤소장입니다. 여러분들, 집을 덜컥 사버렸는데 구축이라 걱정이 많으시다고요? 인테리어 견적을 뽑았는데 억 단위가 나와서 더 걱정이라고요? 견적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럼에도 꼭 해야 하는 공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같이 한번 알아보시죠. 우선 예산이 되시는 분들에게는 이 영상이 필요가 없습니다. 공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 공사하시는 게 제일 확실하고 좋습니다. 이 영상은 이런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공사하는 집에서 오래 살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산 집행에 고민이 되시는 분이라던가, 집 사는데 돈을 다 때려 넣어서 인테리어 할 돈이 너무 한정적이시라던가, 그냥 모아놓은 돈이 많이 없는데 꼭 인테리어는 해야겠다고 하시는 분, 업체에 견적을 받아보니 무조건 다 바꾸라고 해서 서운하셨던 분까지, 이런 분들은 끝까지 보시면 실제로 돈을 아끼시거나 위안을 얻어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큰 공사, 창호부터 한번 들여다보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꾸면 무조건 좋아집니다. 조금이라도 더 좋아집니다. 단 요즘에는 창호를 교체하는데 1000만 원으로도 쉽지 않아요. 40평 넘어가면 2000만 원 가까운 비용이 창호에서만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돈 나갈 때 많은데 우리 집 창호는 꼭 교체해야 되나? 인테리어 업체 상담을 받아보니 다 교체하라고 하고, 진짜 교체해야 될까? 이런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우선은 알루미늄 샤시 대출 받아서라도 교체하시는 게 맞고, 알루미늄 샤시는 정말 답이 없습니다. 바람막이 정도의 개념밖에 안 됩니다. PVC 창이긴 한데 단율이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사를 일단은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야 돼요. 단 PVC 복층률이다. 그러면은 웬만하면 살릴 수 있는지를 잘 검토해 본다. 교체에 있어서 우선순위는 아니다. 일반인들 관점에서는 창호에 문제가 있나 없나 걱정이 좀 많을 텐데, 이럴 경우에는 업체한테 출장비를 좀 드릴 테니 창호 전문가 사장님들 좀 불러주셔서 검토를 해봐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출장비는 얼마나 줘야 되나요? 이거 뭐 정답이 있진 않지만 한 15만 원 정도면 괜찮지 않을까? 또 이거 이렇게 얘기하면 또 15만 원 정도가 적정선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예 교체를 안 해서는 안 되고, 이중창으로 교체를 하던가 덧창으로 하던가, 물론 덧창도 마찬가지로 유튜브 영상들을 보니까 전부 다 추천을 엄청 안 하더라고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덧창했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확률이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확장을 했는데 아예 창호를 내비둔다, 이거는 겨울철마다 지옥 캠프에 가서 추위와의 싸움을 하면서 매일매일 잠을 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엑셀관인데 벌써 집이 20년이 넘어서 교체를 해야 되나 고민이라고. 엑셀관 같은 경우는 50년이 지나도 특별히 문제가 없으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는 동관인데,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바꾸는 게 좋습니다. 1000번, 10,000번 나은데 그걸 누가 모르냐고. 근데 바닥도 철거해가지고 난방 설비하고 미장하고 하면 돈 1000만 원 금방이거든요. 내가 이 집에서 10년, 20년 살 거에 대한 확신이 있거나 예산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냥 하는 김에 무조건 다 바꾸세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전 집이 공관이었는데 교체를 안 했습니다. 누수가 발생했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바꾸지 않았는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험을 드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제가 보험을 선전하는 것 같긴 하지만, 보험을 들 때 일배책이라고 해요. 일상배상 책임보험. 일배책에 대한 내용을 꼼꼼히 따져보시고 보험을 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일상배상 책임보험을 들어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은, 밑에층에 누수가 만약에 발생을 했을 때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막무가내로 이것도 바꿔달라 저것도 바꿔달라, 하루에 숙박료 30만 원 들어가니까 그거 다 보상해달라. 일단은 피해를 끼친 게 맞으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송하다라는 말은 하고, 근데 조금 요청하는 게 과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 되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보험을 들어놓으면은 중간에서 현실적인 보상안에 대해서 이상적으로 잘 타협을 해주는 손해사정사가 정리를 해주니까, 일하시는 분들 이렇게 부정적인 에너지에 휩싸이고 싶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보험으로 해결하는 게 백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닥재를 비싼 걸 하지 않는 겁니다. 강마루 정도에서 오케이, 혹은 그 이하 정도에서 오케이. 공사할 때 그리고 마루를 한두 박스 정도 추가적으로 요청을 하시고, 그걸 발코니 창고 같은 것에 쟁여두세요. 그냥 공짜로 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돈은 주셔야 됩니다. 문제가 발생을 하면은 아래층 같은 경우는 보험에서 정리를 해주게끔 하고, 저희 집 공사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은 설비사장님 불러서 간단하게 보수 보고, 마르면은 마루 보수를 봐서 끝내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들이 번거로운 부분들은 분명히 있지만은 그래도 한 1000만 원 정도 아낄 수 있다면은 고민해봐야 될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바닥 공사하는 것과 홈파기 공사가 30평형대 기준으로 1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랬을 때 홈파기의 장점이 간단하게 공사를 할 수 있다는 부분, 그리고 한 100~200만 원 정도 돈을 아끼는 정도? 이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몇십 년 전에 지은 아파트들은 우리의 난방관 아래쪽에 단열층이라는 부분이 거의 없는데, 이 없는 단열층을 다시 써야 됩니다. 그러면은 난방이 아래쪽으로도 열이 전달되고 위쪽으로도 열이 전달되니까 효율적인 부분에서 많이 떨어지죠.
그 정도는 좀 과하고 한 3, 4일 정도 미뤄지는 건 맞는 것 같아요. 올공사 기준에서는 그렇게까지 공사 기간이 미뤄지지는 않고 그래도 철거하는 기간과 바닥 난방과 까는 기간 한 2, 3일 정도? 이 정도는 더 미뤄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욕실 공사로 넘어가면은 위쪽처럼 큰 단위를 아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중문 하나 정도의 금액은 아낄 수가 있습니다. 일단 욕실 철거는 크게 기본 철거, 바닥 철거, 올 철거 이렇게 많은 업체들이 구분을 할 거예요. 기본 철거는 보통 한 15만 원 정도, 바닥 철거는 한 25만 원 정도, 올 철거는 한 7, 80만 원 정도 받을 거예요. 제가 하는 데는 100만 원이라고 하던데요. 이런 분들 때문에 제가 금액을 얘기를 못 하겠어. 물론 거기는 이제 100만 원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무튼 기본 철거라고 하면은 세면대 변기, 수전류들, 각종 액세서리류들 정도까지만 철거를 하는 거고, 바닥 철거로 하면은 기본 철거 플러스 바닥하고 벽체의 하단 쪽 일부 여기까지만 철거를 하는 거고, 올 철거로 가면 벽에 붙어있는 타일까지 전부 다 철거를 한다라는 개념입니다. 근데 금액이 기본 철거하고 바닥 철거하고 올 철거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두 개를 하면은 100만 원의 금액 차이가 넘어가죠. 여기서 이제 부가세 붙고 현장 관리비 붙고 해서 손익까지 붙으면은 한 120, 30만 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문제가 되는 벽이 따로 있어요. 두들겼을 때 소리가 좀 달라요. 그냥 퉁퉁거린다고 하면은 잘못 붙어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퉁퉁거리긴 하더라도 잘 붙어있는 타일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두들겼을 때 미묘하게 약간 잘 끄덕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이건 정말 말로 설명하기 힘들고 선수들만 알 텐데, 진단을 받아보시고 이 벽 컨디션이 괜찮은지 체크를 하셔서 가능하면은 재사용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전기 파트에서는 다른 쪽에서 얘기를 많이 안 하는 분전함 관련된 것, 분전함을 자세히 보시면은 거기에 언제 교체를 했는지가 적혀 있어요. 10년 정도 됐다고 하면은 2, 3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그러더라도 교체를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단덕선 작업을 충분히 하셔야 되는데, 구축 같은 경우는 지금의 어떤 전열 컨디션과 많이 다른 계산을 해서 전열이 잡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에어컨이라던가 인덕션 오븐 같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대응이 안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지금 쓸 거면은 단덕선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천정도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공사 중에 하나죠. 천장에 배가 불었다고 해서 모든 천정을 다 뜯어서 다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다시 한다라도 나쁠 건 전혀 없어요. 난 도저히 살면서 이게 불편해서 못 살겠다면 공사를 해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공사하면서 그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 준다던가, 혹은 가구와 만나는 부분에 천장이 있잖아요. 이런 쪽들만 일부 좀 수정해 가면서 정리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왜냐면 천장 다 뜯고 공사하면 기본 5, 600원 들어가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50만 원 내외로 끝내는 게 좋은 방법이죠. 우선은 아파트 경비 아저씨라던가 관리실 직원분이라던가 시설 과장님들, 이런 분들에게 아파트의 특징 같은 걸 물어보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이슈가 여기는 있구나 정도만 알고 인테리어 업체에게 정보를 전달해 주는 게 방법입니다. 모든 구축 아파트 공사에서의 핵심은 진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선은 진단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는 방법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종종 말씀드리는 게, 실측 첫 번째 갈 때 1, 2만 원 정도의 선물로 좀 드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단가가 변했습니다. 한 4, 5만 원 정도 충분한 금액을 쓰셔가지고, 사실 제가 실측을 첫 번째인데 한두 번 정도 더 올 수 있을 것 같다, 부탁드린다, 이렇게 잘 말씀하셔가지고 첫 번째 또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 또 다른 인테리어 업체에게도 진단 한번 받아보시고, 이렇게 한 두세 번 정도만 집에 대해서 진단을 받으시면은 조금 더 객관적이고 나은 정보들로 견적을 내고 공사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거 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창호라던가 가구라던가 이렇게 좀 굵지가 큰 그런 공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별도로 견적을 한번 뽑아보는 것도 방법이라고 저는 봅니다. 요즘은 창호 같은 경우 B2C로도 많이 하잖아요. 인테리어 업체에서도 견적을 받아보고 별도로 또 견적을 받아봐서 비교해서 금액이 저렴하거나 혹은 좀 더 신뢰가 가는 업체에게 의뢰를 하는 게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은 우리 단열 그렇게 잘 되지 않은 집에서도 여태까지 잘 살았잖아요. 그냥 막히고 잘 살았죠. 지금도 아파트에서 70%는 동간에서 지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인테리어 할 때 다 해야 된다고 하면 정말 억 단위는 그냥 넘어가니까, 그런 거 말고 안 했었을 때의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잘 고민을 해서 이성적인 견적 분배, 예산 분배 이런 부분들 하시고, 힘 많이 빼고 단정하게 만들고 형식과 레이아웃에 집중하시고, 과감한 포인트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가구 쪽 여러분들의 취향을 지속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아이템들에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은 인테리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준비하시면서 궁금한 점이나 답답한 점, 실은 저는 이제 너무 고인물이라서 여러분들이 뭐가 궁금한지에 대해서 많이 잊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무튼 답답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댓글을 아이디어 삼아서 다음 영상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까지 홈파베르 윤선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